모시고 한민족 전통연구회 회장이신 운현 한동욱 회장님을 박수로 맞이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나눠드린 리포트는 그냥 가서 보시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리랑을 요즘하게는 세계적인 노래로 세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노래가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긴 역사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잘들 모르세요. 좀 전에 김 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흘러간 것은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향이 우리 한민족에게 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장개석 총통을 말씀하셔서 제가 장개석 총통이 태어난 절강성의 봉화시라는 곳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분이 임시정부 요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백제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중국 역사를 보면요, 백제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중국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를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박물관에서. 근데 우리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장개석 총통은 우리 동이혈통이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아직 아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한 25년 전에 티벳에 라싸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쓰기는 자불납자가 되는데, 그런데 납살이에요. 자불납. 그리고 이제 급속에 저기 한 것이 이제 옛날에 티벳의 서울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거기에 포탈라타공이라는 노란 불교의 본산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 갔을 때 제가 거기 사람들하고도 얘기를 나눠본 것이, 여기 티벳이 옛날에 치우천하께서 다스리던 땅이신데, 치우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단군조선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부도지에 보면 백소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백인들의 시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머물러 있던 그 사람들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서 인도로 가서, 인도의 간지스칸 하류에 가서 간지스칸 문화를 창출했다는 사실을 제가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포탈라타공의 노 스님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전설과 설화가 있으면 제가 그런 걸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알려주십시오. 잘 됐다고. 이 바로 라싸라는 곳이 노아의 방주의 전설의 고장이다. 거기에 가면은 아리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1344 차 갖고 오시면 1343 차좀 잠깐 빼주셨어요. 차좀 잠깐 빼주셔요. 빼준다고? 예, 저기가 김시무 회장 나가시려고. 그 강의 이름이 지금은 어떻게 부르느냐면 초장포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의 장포강.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뒤에 보시면 맨 뒤에 지도를 제가 복사해서 첨부해서 빨간 줄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해서 인도로 간 경로를. 그래서 거기에 한번 나중에 보시고요. 맨 뒷장에 있습니다. 보면은 거기에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느냐면 바로 노장포강이 되는 그러한 강 표시가 바로 위에 왼쪽으로다가 거의 끝지점에 있습니다. 저도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입니다만 파란 글씨로 써져 있어요, 그건.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아리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바로 치우천왕에게 다스림을 받던 한민족들이 바로 인도로 넘어간 고개가 아리랑 고개다. 그러면 고개가 어떻게 생겼느냐?
제일 먼저 그 횡립이라는 나사 옆에 도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옆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서울에서 대구 정도 거리에 한 200km 넘게 떨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고향을 돌아다 보면서 울부짖고 그 고개를 넘어가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500고치, 7,000고치, 6,000고치 세 개 산의 이 계곡을 넘으려면 4,000에서 4,500고치의 계곡을 넘어야 됐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그게 가고 싶었는데 거기는 도로 사정이 나빠서 여기 나사에서 그 첫 고개 있는 데까지만 해도 하루에 못 나간다. 길이 비포장이고 험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일행들에게 하루를 연장해서라도 한번 갔다 오자 그랬는데 거기는 3,200에서 3,400고치라서 고산층들이 아주 헤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38명이 갔는데 7명은 아예 병원으로 실려가고 한 20여 명이 거기 호텔에 산소 호흡기가 있어요. 그걸 쓰고 들어누워 있고 저도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 집사람이 저녁도 못 먹고 이거 뭐 어지럽다고 그랬는데 저는 또 이왕 나왔으니까 이 어느 곳에 가든지 전통시장에 술집에 가면 그 지역의 최고의 정보통입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먹고 들어오다 보니까 석류가 이만합니다. 그것이 고산증에 좋다고 그래서 그걸 3개 들고 들어왔어도 와이프한테 좋은 소리 못 듣고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 나사라는 곳에서 넘어간 우리의 아리랑족들, 거기선 아리랑이 안 되니까 아리안족이라고 합니다. 그네들이 인도에 가서 간제스강 문화를 창출했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흘러간 곳이 바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 가서 이란 문화를 창조하고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문화, 또 독일과 불란서 문화, 그리고 스웨덴까지, 영국까지 그네들이 갔다는 사실이 모든 세계 학자들의 증언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단군 이후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하지 않습니다. 단군 이전이면 환웅, 환인, 유인, 황궁, 마고. 그래서 부도지를 제가 읽어본 결과는 마고께서 마고성은 어디냐면 지금의 중국에 가면 곤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곤륜산에 마고성이 있고 거기 곤륜시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도 제가 이제 갔었는데 거기에 마고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성이 쌓여져 있었다. 그러면 뭔 숙제가 남죠? 이 성은 누가 쌓았으며 누가 다스렸겠느냐? 마고 이전에는 중국의 모든 기록, 한 10여 개 되는 중국의 역사서 아주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단고, 천황, 지황, 인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국 놈들은 마고를 인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전부 정리해서 우리 할아버님 친구분들에게 들었던 10만 8천 년 내지 11만 년의 우리 역사를 새로이 정리해서 인류시원의 역사 이야기라는 책을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랑 고개의 모든 설화가 우리나라에서 요즘하게 아리랑에 대해서 풀이하는 사람들 보면 얼씨구절씨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쟁이 나서 많은 남자들이 죽어서 첩의 자식이든 종의 자식이든 다 나오고 붙어서 새끼만 나오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왕발을 하는 인간들은 저는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왜 그러냐? 우리 손대 할머니들은 외간 남자에게, 난 모르는 남자에게 손목만 잡혀도 손목을 잘라버린 기록까지 있습니다. 전설이지만 옛날에 조선 민담집이라는 책에 약 한 1만여 종류의 설화가 있었는데 저 그거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그런 할머니들을
그렇게 훼손하는, 명예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는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리랑 고개에 대한 또 아리랑 원곡이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티벳에 가면 도원 가곡, 복숭아 나무 도자에다가 동산 원자에, 그리고 노래 가자에다가 구불곡자 써서 도원 가곡이라는 책에 있는 걸 제가 베껴가지고 왔습니다. 아라리 아라리요, 아라리 아라리 아라리요, 아이랑 고개로, 고개입니다. 고개가 아니라 고개로 날모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문 글자로. 그런데 그건 우리는 넘어간다. 우리나라에서 아리랑이 입에 담겨지기 시작한 것은 1932년 나온기와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나서부터 활발하게 아리랑에 대해서 노래도 불려지고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그런 기본적인 자료를 전부 둘러봤기 때문에 이 아리랑 쪽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립을 하지 않으면 한국 역사는 결국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그 아리랑족들이 가서 세계 각국에 펼쳐놓은 문화가 어떤 것이 있느냐? 바로 우리 전통의 빗살무늬 토기와 태극문양입니다. 빗살무늬 태극문양은 이미 마고 시대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전설처럼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도지를 읽어보면 마고께서 하늘의 제사를 지냅니다. 목사님들 계시지만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제사 지내는 것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상이라고도 들으시지만 하느님에게는 제사 지내도 좋다는 것이 성경에서 제가 한번 읽은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를 안 지내는가? 우리 민족이 천선 민족이라고 스스로 입에 담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군 조서에 보면 단군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네 부모로부터 나왔고 너는 너의 부모는 하늘로부터 하느님의 자식으로 내려왔으니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네가 하늘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단군 조서에 나와 있다. 그러면 단군이 우리가 얘기하는 시조 단군은 왕검 단군이라고, 그 왕검 단군 조서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왕이 대관식을 치릅니다. 제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고 대관식을 치르면 그 대관식에 뭐가 꼭 따릅니까? 왕이 연표문이라는 맹서 서양문을 하늘에 고합니다. 그걸 기독교에서 고천문 뭐 그런 말씀들 하시죠. 제가 오늘 왕이 됐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받아서 경천에 의인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우리는 홍익인간은 거의들 알고 계시죠. 홍익자연이라는 말이 부도지에 나옵니다. 그럼 그 부도지를 쓴 박재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라 최고의 학자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쓰신 증심록이라는 책은 자그마치 15개 분야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백과사전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 중에 남은 것이 부도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도지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한 분을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마 전화가 안 했을 거예요. 맞다. 그냥 신촌역에 내리면 5번 출구로 나오시면 조금 걸어 올라오 바로 직전으로 오시다 보면 안경을 이렇게 크게 그려놓은 게 있어요. 건물이. 그 건물을 막 지나면 거기 바로 칼국수집이 다음 건물이고 우리 교회라는 간판이 있는 건물 지하입니다. 네, 우리 교회 간판 그 바로 지하로 내려오신 거예요. 네, 제가 지금 강의 중이라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면 잊고 살면 어떻게 되느냐? 역사를 놓치는 거예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고, 홍익자연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똑같이 나고자
버리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우리 선대들의 정신입니다. 뭐 요즘하게 자연보호운동 이런 거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냥 홍익 만물에 대한 기본 정신만 들어있으면 아끼지 말래도 아낍니다. 인간이 동물과 식물을 아끼고 사랑하다 보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애물불입니다. 사랑하는 물건은 둘이 아니 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여러분들께서 나눠드린 그 리포트를 보시고 앞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이 아리랑족들이 가서 펼쳐진 그런 우리 한민족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를 창달하고 이끌었다는 사실이에요. 카네기 재단에서 1926년에 아프리카 아파치족과 또 다른 아메리카족 인디안들의 이동 혈로와 혈통 조사를 했어요. 아파치족은 자그마치 5만 년 전에 알래스카를 거쳐서 베링 해협이 얼음판이었을 때 그걸 건너서 알래스카로 또는 그 캐나다로, 미주로, 그리고 중미에 가서 잉카 문명을 창달을 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볼리비아와 과테말라 중간에 있는 마야 문명을 창설해서 거기에 마추픽추라는 그 재단이 지금도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죠. 그런데 그 보고서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혈통이 우리 한국인과 DNA가 87.6%가 동일하다. 87.6%면 100명 중에 88명은 우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몸 전체에서 봐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그러한 유명한 보고서를 잊고 살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제게 일깨워 주신 세계적인 학자가 존 카터 코벨이라는 미국의 여성학자입니다. 그가 인류 시원의 역사는 이집트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사실을 논문에 써서 유네스코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고, 또 러시아의 그 울랑푸틴이라는 세계적인 학자가 단군 세기를 썼는데 그 속에다가 단군 선대들이 인류 시원의 역사라는 기록을 써서 유네스코에 역시 보관됩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의 글이라는 것은 이것은 초등학교에도 수준도 안 되는 연구 없이 남의 말을 베껴 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내 나라 역사를 찾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행한 것이 바로 곤륜산을 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가 정상화되기 전인데 제가 그것을 만주에 갔어요. 할빈에. 거기에서 우리 조선족 학교 교장을 하신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만나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친구하고 둘이 떠드는데 혹시 조선족이냐고. 저 한국에서. 그러냐고. 그 얘기가 술자석에서 같이 잔이 오고 가다 보니까 이나봐. 그럼 내일 나하고 한생 그렇게 역사를 좋아하는 곤륜산에 가봅시다. 그래서 가기 시작해서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그저 한 35년 됩니다. 전적으로 쫓아다니는데. 그런데 곤륜산이라는 것은 중국 모든 민담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나옵니다. 곤륜산에 대한 것이. 그리고 우리 선대들의 가르침 속에 뭐가 있느냐. 경기민요 여러분들 들어보시죠. 서도창에도 더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산지조종은 곤륜산이요 수지조종은 동해수라. 이 노래 가사와 또 하나 저는 한문을 배우면서 어른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심심창해수, 마음은 깊고 넓기가 푸른 바다와 같고 구중 곤륜산이라 주둥아리는 무겁기라 곤륜산처럼 무겁게 해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란 사람입니다. 저희 올해 80밖에 안 됐지만 뭐 90대신 분들이나 거의 유사하게 제가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자랐습니다. 제 할아버지께서 독립운동 가시면서 광주 유림의 회장을 하셨고 그 유명한 33인 중에 이정훈 선생이 광주 유림 회장 하시다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남기셔서 할아버지 친구들은 전부 유림이셨습니다.
또 경기도 광주는 3.1운동 당시에 리더들이 전부 유립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뼈 빠지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해서 엉뚱한 공부를 합니다.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전전이시면서 무슨 대군 손인지 모르고 무슨 왕의 손인지 모르면 전전이시라고 말하지 말라. 제가 그런 얘기까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조 한감에서 한가의 흐름, 저희 한이라는 글자는 환인, 환웅 이 시대에서부터 그 환자가 한으로 읽는다는 것이 우리 사전에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런 혈통인데 기자의 아들이 넷입니다. 첫째 아들은 기자를 따라서 왕세제로 책벌되고 둘째가 한, 셋째가 선우, 막내 기. 그것이 단기고사의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제가 저희 한가 어른들한테도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왜? 뿌리를 모르면. 그런가 하면 신라 문무왕의 비문을 쓴 사람이 한눈류라는 분인데 우리는 청조한가는 고려 때 왕건께서 사성을 내려서 청조한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신라분은 한가가 아니라 박가냐? 아닙니다. 우리 혈통인 건 맞는데 단지 정리를 못 해볼 뿐이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약속을 드리는 것은 저더러 이 역사 학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크게 가지려는 우리 조 박사의 간곡하신 요청을 받아서 앞으로는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는 아마 다음 달쯤에는 제가 그 대륙은 한민족의 땅이다라는 제하의 리포트를 써서 한 400여 분에게 최초로 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산동성에 계령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계령시에서 약 한 300리 지점에 황산이라는 산이 있고 그 아래 황산벌이 있습니다. 계백장군이 논산에서 싸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의 황산벌 거기에서 싸우십니다. 재령이 백제의 소울이었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것은 그네들이 백제 문물전이라는 것을 재령박물관에서 3년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특별 전시를 한 기록도 가지고 있는 박물. 거기에 가면 이만합니다. 이만한 게시판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두 군데에 있는데 동이족이라는 곳에 이미 약 6,000년 전에 민족국가를 대륙에서 최초로 건설한 민족이 동이족이다.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그런가 하면 녹각, 동조, 증여, 동이족, 숭배 하는 그런 제하의 글 옆에 아래는 동해인시 해놓고 대륙 최초의 노문자, 중국 최초의 노문자가 동인들이 발견, 한문이 우리 글이라는 걸 그네들이 인정합니다. 궁전, 활과 화산, 예제화, 금속적 발명화 사용자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예제화는 뭐냐 하면은 예도를 법제화해서 사회기강을 잡았으며 금속을 발명해서 최초로 사용한 민족이 바로 이 동이족이라고. 우리나라 학자들 가서 그 한문 몰라서 못 찍어 가져왔는지 몰라요. 필요하시다는 분 계시면 제가 이 카메라에 아직도 담아놓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저는 중국어를 모릅니다. 중국어 30여 번을, 근 40번을 드나들면서도 중국어를 할 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늘이도 오셨는지 조사에도 오셨는지 제 동생이 혹시 사하족이냐고 물을 정도로 한문에 해박한 동생을 두고 있습니다. 약 9개 국어를 거침없이 해서 동생만 앞서면 뭐 미국 가서 공부해서 영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독일 불란서 뭐 저 동남아 가면은 싱가포르 뭐 어딜 가도 또 러시아에도 가도 다 말이 통해요. 그 친구만 앞세우면. 그래서 동생한테 이거 좀 한문으로 풀려면 내가 풀겠는데
풀어놓고 보니까 말이 좀 약간 이상한 듯도 한데 이거 좀 중국어를 풀어달라고 그랬더니 뭐 그날 저녁에 딱 풀어서 메시지를 딱 보내주더라고. 이렇게 보낸 걸 보니까 제가 푸른 거하고 조금씩 뉘앙스가 다를 뿐이지 비슷합니다. 근본은. 그래서 제가 이런 글도 쓸 수 있고 또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극 문양이라는 것은 뭐 삼태극, 천지, 지금 태극기 문양이 아닙니다. 옛날 거 다들 아시죠?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가운데. 그 노란 것은 사람이고 빨간 것은 태양을 얘기하고 파란 것은 이 땅덩어리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땅지자하고 흑토자하고 뭐가 다를까요? 흑토, 흙이 있죠. 흑토는 그냥 흙이죠. 땅지는 뭐가 있어요? 옆에 이끼야. 풀이 자라든 나무가 자라야 되는 것이 땅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한문을 배우다 보면 글자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뜻풀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저 중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가 뭐죠? 지금 간자체죠. 그 간자체는 뜻풀이가 안 돼요. 간체차. 네. 그래서 지가 그러는 거예요. 어리석은 놈들. 이걸 왜 간자체로 쓰느냐? 원자로 쓰지. 원자로 쓰려니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또 시시때때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께서 나누어드린 저는 파워포인트를 쓰지 않습니다. 왜? 저는 편해요. 강의를 하다 보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 말씀 듣고 돌아서서 나가시면 50%에서 70%는 잊어버리고 가세요. 그래서 리포트를 써드립니다. 이것을 계속 묶어 놓으시면 좋은 자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요. 제가 또 좋은 분을 오시라고 해서 지금 들어오셨는데 우리 어떤 분이냐 하면 크루즈 아시죠? 고급 여객선 타고 여행하는 그러한 한국 연합이 있는데 거기 대표십니다. 잠깐 좀 보실게요. 우리 저하고 뭐 한참 오래됐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가입하라고 그럴 때 별 볼 일 없다고 생각으로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가입한 친구들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돈 340만 원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340만 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더러 뭐라고 그러냐 100만 원을 매월 미리 냈더니 200만 원을 따져. 그러면 340, 170만 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100만 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니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그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신천문학교가 제일 중요한 게